형, 또 혼자 앉아있네. 모니터 불빛에 얼굴만 허옇게 뜬 채로. 어쩌면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아니면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면서 이 화면 보고 있겠지. 괜찮아. 오늘은 아무도 형을 판단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남자들끼리 진짜 속 깊은 얘기 한번 해보자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형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여자, 그 관계 때문에 들어온 거 맞잖아.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이걸 놓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당겨봐야 하는 건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매일 연락은 해. 카톡도 핑퐁처럼 오가고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 손이 스쳤을 땐 심장이 쿵 내려앉기도 했고, 가끔은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웃기도 했지. 분위기?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일까? 분명히 우리 둘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라고 부르기엔 모든 게 애매한 거야. 마치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보는 느낌. 분명히 보이는데 만져지지가 않아. 형이 용기 내서 주말에 뭐해? 라고 물으면 반나절 뒤에 나 그날 약속 있는데 라는 답이 오고, 형이 하루 종일 고민해서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 돌아오는 건 크크 이모티콘 하나일 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그게 바로 형이 감정의 늪에 발을 들였다는 신호야. 나만 노력하고, 나만 의미 부여하고, 나만 이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가려고 끙끙대는 기분. 상대는 그저 내 어깨에 손 하나만 얹고 편하게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언제든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30대가 넘어가니까 이런 감정 소모가 더 뼈아프게 다가오더라. 20대 때는 아니면 말고가 쉬웠는데 이제 내 시간과 감정은 너무 소중한 자원이거든. 아무데나 던져서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형도 나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이건 뭔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최악의 실수를 저질러.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 홧김에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하지만 진짜 고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형,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무슨 생각부터 해. 그래, 내가 더 잘해주면 마음이 열리겠지? 하면서 더 비싼 밥을 샀거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연락 끊어버릴까? 하면서 유치한 잠수를 고민하거나. 대부분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져. 근데 형, 내가 오늘 말하려는 건 그런 홧김에 하는 잠수 따위가 아니야. 그건 솔직히 말해서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결국엔 형의 가치만 떨어뜨릴 뿐이야. 우리가 하려는 건 훨씬 더 묵직하고 전략적인 거야. 바로 의도된 침묵이지. 단순히 연락을 끊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심리게임이 아니라고. 이건 내 감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한번 상상해봐. 형은 지금 감정이라는 이름의 기관차에 올라타서 그녀라는 목적지를 향해 혼자 미친 듯이 석탄을 퍼붓고 있어. 그녀는 저만치 뒤 객실에 앉아서 편하게 창밖을 구경하고 있는데 형 혼자 기관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풀무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의도된 침묵은 그 폭주하는 기관차에서 잠시 내리는 용기야.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점검이야. 기관차에서 내려서 뭘 하냐고? 그냥 조용히 서서 지켜보는 거야. 저 기차가 나 없이도 잘 굴러가는지, 아니면 내가 없으면 멈춰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저 기차에 다시 올라타고 싶은 게 맞는지, 그걸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야. 이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얄팍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식이야. 내 시간, 내 감정, 내 노력이 과연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는지, 그걸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간이지. 이 관계, 이 여자, 이 상황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맞나?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건 감정적 황의, 즉 머릿속에 가득 찬 복잡한 감정들을 잠시 밖으로 빼내고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과정과 같아. 그리고 형,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알아?
형이 이렇게 딱 멈춰서서 침묵을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야.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형의 침묵을 통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지. 형이 딱 멈춰서서 침묵을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쇼가 시작되는 거야. 형의 침묵은 말이야, 이 애매한 관계의 진심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야. 파란색 시험지를 담갔을 때 빨갛게 변하면 산성, 그대로면 중성인 것처럼 형의 의도된 침묵이라는 시험지를 그녀의 마음에 딱 담그는 순간 진짜 반응이 나오거든.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였는지. 그리고 그 반응은 놀랍도록 극과 극으로 나뉘어. 첫 번째, 진짜 형에게 마음이 있었던 여자. 이런 여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 하루 이틀만 지나도 형의 부재를 피부로 느껴. 왜 연락이 없지? 얘가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형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괜히 한 번 더 눌러보고 별 내용 없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몇 번씩 다시 봐. 그러다 3일 차쯤 되면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하지. 먼저 톡을 보내. 근데 예전처럼 단답형이 아니야. 오빠 요즘 바빠? 라거나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나 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 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형의 관심이라는 공기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에서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제야 형의 존재감을 제대로 체감하는 거지. 근데 형, 두 번째 반응이 진짜 핵심이야. 어떤 여자는 아예 반응이 없어. 마치 강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파문도 없이 그냥 쓱 하고 멀어져 버려. 형이 연락을 안 하면 그녀도 안 해. 형이 사라지면 그녀의 일상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 그럼 형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그녀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였구나. 내가 빠져도 그녀의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구나. 형, 이게 냉정한 진실인데 이게 오히려 고마운 거야. 왜냐면 괜히 몇 달 몇 년 더 감정 낭비하고 마음 다 주고 나서 너덜너덜해지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자연스럽게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 게 100배, 1000배는 나은 거거든. 진짜 형을 원하는 여자는 형이 한 발 물러설 때 움직여. 하지만 그냥 그저 그런 관계였다면 형이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겁내지 마. 내가 거리 두면 얘가 날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거리를 둬야만 그 여자가 진짜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야. 이건 떠보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감정을 지키기 위한 걸러내기야. 근데 형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애초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항상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입장이 되는 걸까? 그건 말이야, 우리 DNA에 박힌 어떤 본능 같은 거야.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냥꾼 본능이라고도 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서 쟁취하고 싶어 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줄 수 있는 남자다. 내가 널 이만큼 아낀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거든. 그래서 비싼 밥 사주고 멋진 데 데려가고 밤새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는 거야. 왜? 우리는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너한테 올인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껴줘. 이 마음이 저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거지. 근데 형,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 이걸 사냥꾼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가진 모든 무기와 에너지를 초반에 다 쏟아부으면 정작 사냥감은 그 사냥꾼을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야. 오히려 아, 얘는 항상 저기서 저렇게 나를 위해 애쓰는구나 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정의 속도를 혼자 너무 올려버린다는 거야. 상대는 아직 워밍업도 안 끝났는데 우리는 혼자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고 있는 셈이지. 그러다 보면 반드시 감정의 온도차가 생겨.
나는 뜨거운데 상대방은 미지근할 때 우리는 그 작은 온도차에 혼자 지치고 상처받아. 형, 연애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거였으면 이 세상에 연애 때문에 힘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야. 우리가 왜 비슷한 지점에서 멘탈이 터지냐면 나의 기대와 상대의 반응이 어긋날 때 그 허무함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형이 가진 패를 초반에 다 보여주는 순간 관계의 중심축이 상대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형이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나면 그녀는 그저 받거나 받지 않거나 선택만 하면 되는 편안한 입장이 돼버려. 그럼 그때부터 형은 매달리는 쪽이 되고 그녀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거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조절의 필요성이야. 그리고 이 무너진 균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도된 침묵인 거고. 형, 스테이크 제대로 구워봤어?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의 핵심이 뭔지 알아? 바로 타이밍이야. 너무 빨리 뒤집으면 육즙 다 빠지고 너무 늦게 뒤집으면 다 타버리지.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싹 뒤집어줘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스테이크가 되는 거야. 연애도 똑같아. 형이 의도된 침묵이라는 카드를 언제 꺼내느냐, 그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해. 아무 때나 연락 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노려야 할 골든 타임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그녀가 형의 존재에 막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형의 굿모닝, 카톡이 당연한 아침 루틴이 되고 주말엔 뭐 하냐는 연락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야. 관계에 약간의 온기가 돌고 그녀 쪽에서도 미세하게 긍정적인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그 찰나. 바로 그때 형이 엑셀에서 발을 떼는 거야. 왜 하필 그때냐고. 그래야 그녀 마음에 감정의 여백이라는 게 생기거든. 심리학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 사람은 끝마치지 못한 일, 미완성된 과제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형이 갑자기 침묵하면 그녀의 머릿속에선 우리 관계는 대체 뭐였지? 라는 미완성된 퀘스트가 생겨나는 거야. 그 전까지 형이 계속 연락하고 잘해주면서 이야기를 완결시켜줬다면 이제 형의 침묵이 그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다음 화에 계속을 띄워버린 셈이지.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의 여백이라는 빈 공간을 그녀는 뭘로 채울까? 바로 형에 대한 생각이야. 이 사람 왜 갑자기 조용하지? 내가 뭐 실수했나? 요즘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이런 궁금증, 혼란,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그 여백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감정을 마구 흔들어 놓는 거야. 그 전까지 형이 계속 들이대면 그녀는 형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반응만 하면 됐거든. 근데 형이 딱 멈춰주면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 나 왜 이 사람 연락을 기다리지? 왜 나도 모르게 이 사람 SNS를 자꾸 보게 되지? 그 질문들이 쌓이는 순간 감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야. 내 친구 중에 진짜 안타까운 놈이 하나 있었어. 3개월 동안 여자한테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어. 여자가 힘들다 하면 밤 12시에도 달려가고 온갖 기념일 다 챙기고. 근데 여자는 계속 애매했지. 그러다 3개월 꽉 채우고 나서야 얘가 지쳐서 연락을 딱 끊었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여자는 오히려 이제 좀 편해졌다고 생각하더래. 이미 그 여자는 내 친구를 편하고 착한 오빠 폴더에 저장해놓고 잠가버린 후였던 거야. 스테이크는 이미 다 타서 재가 돼버린 거지.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거야. 모든 건 타이밍이야, 형. 그 타이밍에 멈춰야 그녀 마음의 형이라는 씨앗이 자라날 공간이 생기는 거야. 자, 형.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형이 의도된 침묵을 시작했어. 근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형은 묵직한 존재감의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삐져서 연락 안 하는 찌질이가 될 수도 있어. 많은 형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 연락은 딱 끊어놓고 하루 종일 카톡 프로필 사진만 바꿨다 내렸다 하고
인스타그램에다가는 막 인생은 혼자다 같은 허세 가득한 글귀 올리고 일부러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질투 유발하려고 하고. 형, 제발. 그런 얕은 수는 여자가 100m 밖에서도 다 알아채. 그건 나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좀 알아줘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말하는 의도된 침묵의 핵심은 쿨한 척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로 내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라는 태양 주위를 맴돌던 위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든 안 오든 형의 하루는 단단하게 굴러가야 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회사에서는 그 누구보다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책을 읽거나 밀린 영화를 보거나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서 실컷 웃고 떠들고. 그녀가 없어도 내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시간이야. 이게 바로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내면의 요새를 쌓는 과정이야.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혼란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정신적 성체를 만드는 거지. 그녀의 답장이 오지 않는 것,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외부의 사건이 내 감정의 성벽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내 행복과 내 가치는 그녀의 인정이나 반응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행동과 내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는 거지. 이건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형, 여자는 이걸 본능적으로 느껴. 형이 진짜 자기 삶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나오는 그 바이브, 그 묵직한 안정감을 귀신같이 알아챈다고. 아, 이 남자는 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구나. 날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삶에 나를 초대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 미묘한 차이가 형의 매력을 폭발시키는 거야. 매달리는 남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남자로 보이게 되는 거지. 존재 자체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야. 형이 아무 말도 안 해도 형의 그 단단한 일상이 그녀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지. 그러니 제발 침묵하는 동안 폰만 들여다보면서 그녀의 SNS를 염탐하는 짓은 그만둬. 그 시간에 스쿼트 하나를 더 해. 그게 형을 훨씬 더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자, 형들. 이제 체스판에 첫 수가 놓인 거야. 형이 의도된 침묵이라는 묵직한 말을 딱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세상에 조용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 그건 바로 혼란, 그리고 자기 반성이야. 형이 원래 매일같이 카톡 보내던 사람이었잖아. 형의 잘 잤어? 는 그녀의 아침 알람이었고 오늘 뭐 했어? 는 하루의 마침표였어. 그게 형한테는 애정 표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지. 근데 그 공기가 갑자기 사라졌어. 알람이 울리지 않고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 그럼 그녀의 뇌는 즉시 에러 신호를 감지해. 왜지? 그리고 그 질문의 화살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하게 돼.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귀인 이론과 비슷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데 외부에서 찾기 전에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내부에서 먼저 찾는 경향이 있거든. 그녀는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대화를 필사적으로 되감기 시작해. 내가 그날 답장을 너무 건조하게 보냈나? 피곤하다고 했던 게 서운했나? 혹시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마치 형사처럼 과거 대화 로그를 스크롤하며 자신의 죄를 찾아내려는 필사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거지.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바로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온통 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야.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 예전에 정말 마음이 가던 친구한테 나도 모르게 하루 3번씩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처음엔 그녀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느려졌지. 그때 딱 정신 차리고 3일간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 단톡방에서도 말을 아꼈지. 정확히 3일째 밤에 그녀한테서 먼저 톡이 왔어. 요즘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말해줘.
그때 깨달았지. 그동안 나는 그녀의 일상이라는 배경화면에 떠있는 투명한 아이콘 같은 존재였던 거야. 늘 거기 있으니 굳이 클릭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내가 스스로를 클릭해서 숨기기를 누르니까 그제야 그 빈자리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야. 이 혼란과 자기 반성은 형. 관계의 주도권이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형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야. 그녀의 단단했던 감정의 성벽에 형의 침묵이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제 그 균열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지켜봐야지. 형, 그 첫 번째 반응,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혼란은 그냥 시작에 불과해. 그건 이성적인 자기 검열에 가까워. 근데 형의 침묵이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어지잖아? 그럼 그녀의 감정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성의 영역을 지나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바로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형, 우리가 옷장 속에 처박아둔 낡은 티셔츠 하나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야.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걸 버리면 다신 못 구하는데 하는 내 손에서 뭔가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그 느낌, 그게 싫은 거거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 이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 편향이야.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했지. 사람은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가진 1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낀대. 이게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형이 계속 잘해주고 옆에 있을 땐 형이라는 존재는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거지였어. 그 가치를 몰라. 근데 형의 부재가 현실이 되는 순간, 그건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고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제야 그녀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형의 가치를 미친 듯이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엔 그냥 궁금증이었어. 근데 이제 그건 결핍감으로 변해. 아침에 눈을 떠도 형의 카톡은 없고, 밤에 잠들기 전 익숙했던 잘 자라는 말도 사라졌어. 주말에 뭐 하냐고 묻던 그 시시콜콜한 관심도 이젠 없어. 그 빈자리가 처음엔 어색하다가 점점 허전함이 되고 마침내 불안이 되는 거야. 진짜 떠난 건가?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설마 이제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 내 친구놈 하나가 딱 그랬어. 여자한테 정말 올인했지. 근데 여자는 항상 애매했어.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선을 긋고. 그래서 그 형이 어느 날 딱 결심하고 자기 삶을 되찾기 시작했어. 연락 줄이고, 주말엔 친구들이랑 캠핑 간 사진 올리고, 회사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딱 일주일 지나니까 그 여자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대.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오빠 좀 멀어진 것 같아. 예전처럼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 형들, 이게 뭐겠어? 그 여자 안에서 상실의 공포 스위치가 제대로 켜진 거야. 익숙함 속에 있던 존재가 이젠 놓쳐버릴 수도 있는 희소한 존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지.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그랬어. 우리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상상 때문에 더 고통받는다. 형이 사라진 그 사건보다 내가 이 사람을 영영 잃을 수도 있겠다는 그녀의 상상이 그녀를 더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그녀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형, 감정의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엔 반드시 썰물처럼 고요한 시간이 찾아와. 혼란과 상실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그녀는 이제 젖은 모래사장에 혼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해. 바로 관계의 재평가라는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들어서는 거야. 감정적인 리액션을 넘어 이성적으로 형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사람, 나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나? 그가 챙겨줄 땐 몰랐는데 막상 없으니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왜 이 시점이 그토록 중요하냐고. 형이 늘 옆에서 모든 걸 해줬을 때를 생각해봐. 형의 존재는 당연했고
형의 관심은 구독 서비스처럼 매일 배달됐고 형의 노력은 그냥 배경음악 같은 거였어. 그녀는 그 관계의 소비자였을 뿐이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됐지. 근데 형이 그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어. 갑자기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뜬 거야. 그럼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해. 이 서비스를 내 돈과 감정을 지불하고 계속 구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의 본질이 바뀌는 거야. 받는 관계에서 얻어야 하는 관계로. 사람은 공짜로 주어진 것의 가치를 절대 제대로 매기지 못해. 하지만 그걸 다시 얻기 위해 내가 직접 노력하고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대상의 진짜 가치를 고민하게 되지. 형이 만들어준 그 빈 시간 속에서 그녀는 형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재해석하게 되는 거야. 내 주변에 늘 인간 비타민 같던 형이 하나 있었어. 관심 있던 여자한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지. 근데 어느 순간 이 형이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짜 자기 삶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게 된 거야.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 그냥 정말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어. 한 2주쯤 지났나?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대. 처음엔 그냥 보고 싶다는 얘긴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진짜였어. 오빠랑 연락 안 하니까 내 하루에 얼마나 큰 활력이 사라졌는지 이제 알았어. 이건 그냥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야. 그 여자 스스로 내린 결론의 반영이었던 거지. 아,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 내 삶을 선물처럼 여겨라.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형, 이 말이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돼. 형이 형 자신을 전부 던져버리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공짜품이 돼버려. 하지만 형이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서 상대가 형의 가치를 판단할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면 형의 존재 자체가 귀한 선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선물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 이 재평가가 끝나면 그녀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해. 진짜 행동으로. 형들,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 구간이야. 1단계 혼란, 2단계 상실감, 3단계 자기 반출하는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마침내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 바로 그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행동의 단계야. 형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빠졌고 그 빈자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커졌다면 이제 형이 기다리던 그 신호가 하나둘씩 오기 시작한다고. 그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끙끙 앓는 수준이 아니야. 진짜 액션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어느 날 밤 뜬금없이 울리는 카톡 알림. 자? 아니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는데 밥이나 먹을까? 그것도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형,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냥 심심해서 보내는 게 아니야. 그건 형의 부재 속에서 충분히 숙성된 그녀의 감정이 마침내 행동으로 터져나온 순간이라고. 근데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형이 한 발 물러섰던 그 용기 있는 결정이 드디어 결실로 돌아오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형이 다 했잖아. 밥 먹자, 뭐해, 보고 싶다. 모든 대화의 시작은 형이었고 모든 관계의 진전은 형의 몫이었지. 근데 이제 봐. 그녀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관계의 저울이 수평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전까지 형이 일방적으로 쏟아붓던 감정의 투자가 이제 그녀 쪽에서도 지분을 넣기 시작하는 쌍방 투자의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시간과 감정을 투자한 관계에 훨씬 더 큰 애착을 느끼거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관계, 내가 놓치기 싫어서 먼저 손 내민 관계.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것과는 무게감 자체가 달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훨씬 더 오래 지키려고 하지. 자,
근데 여기서 형들이 99% 확률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있어. 그녀의 연락을 받는 순간 그동안의 불안함과 반가움이 폭발해서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었어 하면서 바로 달려나가는 거야. 형,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왜? 그건 다시 예전에 매달리는 남자로 돌아가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 이건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섬세한 과정이야. 그녀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럼 형은 여유 있게 딱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여기서 중요한 건 형의 태도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대화의 리드를 다시 형이 잡아가는 거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이어가면 그 관계는 그때부터 진짜 함께 걷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더 이상 형 혼자 끙끙대며 끄는 수레가 아니라. 자, 형들, 이제 마지막 퍼즐이야. 우리가 왜 그토록 감정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묵직하게 자기 삶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지, 그 모든 노력의 끝에서 얻게 되는 진짜 보상이 뭔지. 그건 단순히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오래가는 것. 바로 존중이야. 형, 한번 생각해봐. 존중이 없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그냥 가벼운 감정 노름이야. 기분 좋으면 연락했다가 싸우면 바로 차단하고 외로우면 다시 연락하고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유리성 같은 관계. 감정에 휘둘리는 유치한 썸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해. 근데 그 관계에 존중이라는 뼈대가 세워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 이건 감정의 깊이에 책임감까지 더해지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한번 생기면 그녀는 형 앞에서 말투부터 달라져. 태도도 표현도 전부 달라지지. 왜 형의 조용한 물러섬이 이걸 가능하게 하냐고. 형이 연락을 끊고 나서 초조해하며 SNS에 티 내지도 않고 질투 유발 같은 얕은 수를 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 삶에 집중하는 그 묵직한 모습. 그게 여자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남자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 순간부터 형은 귀찮게 매달리던 남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무게감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매력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존재만으로 영향력이 생기는 사람. 그리고 형들, 이게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 이건 연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 연습한다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형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때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바이브이자 아우라야. 그리고 그 아우라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100마디 말로 떠드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해. 여자들은 특히 말보다 그 느낌에 훨씬 민감하잖아. 그래서 형의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는 어른의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존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지. 결국 우리의 조용한 물러섬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진짜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던 거야. 이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그녀는 더 이상 형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곁에 오래 두고 싶은 사람, 때로는 기대고 싶은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 형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더 이상 좋은 남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중받는 남자가 된 거야, 형. 이제 진짜 마지막, 가장 깊은 얘기를 해야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 그녀가 어떻게 바뀔지,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얘기했어.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형 자신의 내면이야. 형이 조용히 한 발 물러선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은 그녀가 아니라 형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형도 알잖아. 딱 멈춰서고 난 직후에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공허함.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나? 괜히 참을성 없는 놈처럼 보인 거 아닐까? 이러다 진짜 영원히 끝나는 거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좀비처럼 떠다녀. 아무 의미 없는 거 알면서도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일리 사라지지 않은 마지막 대화를 수십 번 다시 읽어보지.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야. 이건 자책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짓이야.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후회랑 의심이 합쳐지면 그 모든 화살이 결국 자기 심장에 꽂히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그냥 내가 더 잘했으면 걔도 변했을 텐데. 형, 이런 생각하는 거 절대 형이 약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그만큼 형이 그 관계의 진심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가볍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도 않아. 근데 형, 여기서 딱 하나만 약속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사람이 살면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알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근데 형의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어. 내 감정이 완전히 소모돼서 제가 되어버리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이었잖아.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용기였다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진짜 승리가 뭔지 알아? 그녀가 돌아오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야. 진짜 승리는 어떤 결과가 오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되는 거야. 그녀가 돌아오면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래, 그 관계는 거기까지였구나. 나는 내 길을 가야지 하고 담담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승리야. 우리는 그녀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걸 시작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시작한 거지. 형은 지금 그 가장 위대한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 중이야. 정말 잘하고 있어.